재판연구원은 법조 일원화의 도입과 함께 2012년 1기 재판연구원 100명을 최초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100명가량의 재판연구원을 임명해 왔습니다. 재판연구원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1년 현재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300명, 임기는 3년입니다. 재판연구원은 총 2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임용 전 교육의 경우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교육은 1.5주,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은 6주입니다. 사법연수원 법관교수진이 교육을 담당합니다. 재판연구원 2년차에는 사법연수원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록 검토와 보고서 작성 교육을 합니다. 6주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9번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담당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전체 강평을 해주시고 개인 강평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친목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만큼 동기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100명 남짓의 동기들과 함께 시작한다는 유대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재판연구원의 약 70%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연구원은 전국 고등법원에 배치되고 지방법원의 경우 대도시 소재의 본원에 주로 배치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성 있는 재판연구원을 특허법원에 배치하며 현재 3명이 특허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연구원은 2년차, 3년차의 전보 인사를 통해 다양한 사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권역을 변경하지는 않으므로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도와 신권 메모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미국 연방법원의 로클럽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연구원 설명회 진행을 맡은 사법연수원의 김희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법전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전원 출강을 가보면 학생들이 재판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검토하는 신권 메모, 어려운 쟁점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검토 보고서 작성, 그리고 판결서 초안에 해당하는 의견서 작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마다 운영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보통 판사님 3분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재판연구원 2명이 소속되어 있어요.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할 때에는 소속 재판부 판사님들과 방을 같이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조금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재판연구원실이 충분히 마련되어서 독립된 연구원실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지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 같이 MT를 가기도 하고 마치 대학교 동아리 같다고 할까요? 어려운 사건에 관해 치열하게 함께 토론하면서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얻기도 해요. 연구원실이 꽤 넓어서 저만의 공간이 확보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냉장고랑 공기청정기도 있고 모니터도 2개씩 주시고요. 생활하기에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연구원실 포함해서 법원 시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법원 안에 조경이 잘 돼 있어서 머리를 식힐 때나 운동 삼아서 산책하기가 진짜 좋아요. 하드웨어가 훌륭한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이 하드웨어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도 정말 좋죠. 법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클릭 몇 번으로 방대한 법률 자료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휴가는 잘 쓸 수 있나요? 휴가는 재판부 일정에 맞춰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출산을 해서 3개월의 출산 휴가를 다녀왔어요.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던가 어려움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배려받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마치 신의 직장 같은데요. 혹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법원이 바쁘다 보니까 연구원도 일이 많아요. 야근도 많이 하는 편이고 주말 출근도 가끔 있고요. 네, 그런데 업무량도 재판부마다 달라요. 판사님들이 누구신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재판연구원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 나급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액을 약 5,100만 원부터 7,700만 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사이에서 받았는데요. 추가 근무 수당까지 더하면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 밖에 택시비나 복지 포인트도 지급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판연구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판연구원은 전문성이나 만족도, 향후 진로 등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기에 경험하지 못하면 장래에 경험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직역이라는 점도 크게 고려했고요. 재판연구원을 장래에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 말씀은 어떤 얘기인가요? 판검사,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을 해본 후에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재판연구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법조원을 마치거나 법무관으로 전역한 직후에만 선발될 수 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사건들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제가 판사가 된 후에 보니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허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매우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에서 지원하였던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으로서 먼저 실무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적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민한 후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학생 때 최종 진로를 미리 결정하는 게 속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치만 법전 학생 때에는 아무래도 정보나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어떤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나에게 정말 맞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열린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김진성 연구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취직이 안 돼서 슬프지만 솔직한 지원 동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컨펌이라고 하는데 법전원 재학 중에 대형 로펌에서 미리 채용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법전원 3학년 때까지 컨펌을 받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재판연구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연구원님께서 이번에는 취직에 한 번에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높게 평가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재판연구원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동기로 재판연구원을 지원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근무해 보니 어떤 점들을 느낄 수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초년의 법조인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1년에 보통 100건에서 200건의 신건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사건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할 때도 모범 답안을 보면서 해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잖아요. 좋은 사건을 많이 보는 만큼 실력도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균형 감각을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함께 살피면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판사님들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지,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의 해결 방안을 설정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에도 정말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판사님들이 좋은 자극을 많이 주시나 봐요. 네, 사실 법관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판사님들이 직접 지도를 해주신다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감사한 기회거든요.
법원은 이른바 도제식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판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초안 문구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존중받는 느낌도 들었고 저도 진짜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떠오른 장점이 있는데요. 1년마다 전담부가 바뀐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1년 차에 민사 상사 전담부, 2년 차에는 형사 성폭 전담부, 3년 차에는 가사 전담부에 있었는데요. 상사에서는 자본시장법, 채무자회생법 등 전문적인 사건들을 많이 다뤘고 지금 가사부에서도 특유의 절차나 법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은 아마 법원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초임 판사 시절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법원이어서 재판연구원이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정의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확실히 있어요. 판사들이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직을 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연구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구체적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항고부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던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피고인이 60년대에 군대에서 탈영을 했는데 군형법상 적진의 도주죄로 무기징역형을 살게 됐어요. 피고인은 2019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저희 재판부에서 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을 법원이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했던 사건입니다. 저도 특히 형사부에서 가치관이나 정의관념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판사님과 제가 유무죄 견해가 달랐던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밥 먹으면서도 출근하면서도 어떤 게 맞는 결론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도 그렇고 현재 판사로서도 그렇고 법조인으로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차적인 일들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자체만 보면서 제가 스스로 설득될 수 있는 결론인지 만족할 만한 판단인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전원 학생들은 재판연구원 퇴직 후의 진로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취직은 잘 되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하는 것들이요. 재판연구원을 마치고 나면 대체로 법전원 재학 시절보다는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 이야기 아니신가요? 예, 저도 그렇긴 한데요. 주위 연구원들을 보아도 학생 때 갈 수 있었던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의 진로도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로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국선전담, 공공기관, 사내 변호사로도 많이 갑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두 분 연구원님은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세요? 네, 저는 로펌 송무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3년간 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밀접하게 배울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그 점을 높게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도 관련한 질문을 많이 물어보셨고요. 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의 경력을 살려서 로펌 공정거래팀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자문 파트로 진출하는 연구원님들도 꽤 계십니다. 만약 제가 곧바로 로펌에 취업해서 자문만 했다면 속물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구원을 거치고 자문 업무를 맡게 되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판사 지원 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임용에 요구되는 법학 실력이나 자질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연구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는 최종적으로 판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판연구원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서면 작성 시험을 보고 실무 능력 평가 면접을 봐야 하는데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능숙해지기 때문에 판사 임용 절차에서 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판을 보면서 바람직한 판사의 자질이나 능력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혹시 재판연구원 지원에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학생 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재판연구원 선발 시험이 법전원 3학년에 치러지다 보니 아무래도 변호사 시험과 중복되어 부담되는 면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좀 부담이었는데 저는 사실 재판연구원 시험 준비 덕분에 변호사 시험 중에 민사, 형사, 기록형, 사례형 과목을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와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1년) 재판연구원 선발 대상은 로스쿨 11기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 즉 로스쿨 8기 및 연수원 48기입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통합해서 선발하며 필기 면제 전형의 경우에도 면접 전형은 일반 전형 지원자들과 함께 블라인드로 통합 선발합니다. 그동안의 출신별 선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연구원은 전국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눠 선발합니다. 서울 고등법원 권역 50명 내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입니다. 졸업한 로스쿨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필기 면제 전형은 오로지 1지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 3, 4지망은 2차 필기 전형 후 최종 면접 대상자 선발 시 고려 대상입니다. 이때 최종 선발 권역이 확정 후 고정되고 이후 마지막 3차 면접 전형 결과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는데 각 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이 응시 가능합니다. 각 전형 결과는 계속 누적 합산되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연구원 시험의 출제 방향은 기본에 충실한 평가입니다. 민사재판 실무, 형사재판 실무 강의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재판 실무 강의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구술 면접의 평가 목표는 기본적인 법률 소양과 법적 사고력으로 결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면제 전형을 도입하였는데요. 이 전형의 경우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만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단계별 전형 중 1차 서류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업 성적, 재판 실무 강의 성적, 법원 실무 수습 심화 과정 등 법률 관련 각종 실무 수습 경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수상 경력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급적 많은 지원자에게 필기 전형의 기회를 주고자 특히 재판 실무 강의 성적 우수자나 가인대회 수상자는 학업 성적이 낮아도 필기 전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법전원 학업 과정에 충실하고 별도로 시험 준비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필기 면제 전형이 있습니다. 권역별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희망 권역은 1지망만 허용합니다. 민사, 형사 재판 실무 강의 성적이 중요하고 법전원 학업 성적과 구술 면접 및 인성 면접을 더하여 선발합니다. 2차 필기 전형은 민사 필기 시험과 형사 필기 시험으로 이뤄집니다. 민사 필기 시험은 3시간 내외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로 구성됩니다. 형사 필기 시험은 2시간 30분 내외의 기록형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차 면접 전형은 구술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술 면접은 민사, 형사 각 한 개의 사례 문제를 약 55분 동안 모두 검토한 다음 면접위원에게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합니다. 구술 면접은 완전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은 지원 동기, 신상, 재판연구원으로서의 포부 등 비전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자기소개서나 각종 평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2021년 선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0년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예상되오니 정확한 선발 일정은 추후 대법원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와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연구원 선발에 있어서 법전원별 TO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안배는 없습니다. 판사님들께서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것이므로 실력이 바로 선발 기준입니다. 또한 면접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재판연구원 선배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재판연구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판연구원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립니다.